저는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답답해가지고. 예, 저기 소개를 받은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과학부의 송철한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추진 현황을 공유할 주제는 이세부 사업단 한국형 대기질 예측 모델 고도화 및 중기 예측 모델 개발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 중계를 갖다 보고 계신 분들 뭐 대부분 이쪽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연구 배경 뭐 핵심 전략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사업단 조직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총괄하고 제 2세부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1세부는 이니스트의 송창근 교수님이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3세부는 미래구의 유성현 사장님께서 맡고 계십니다. 전반적으로 한 20개 팀 100여 명의 연구원이 본 연구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단의 업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1세부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입체 관측망 통합 플랫폼이라는 것을 구성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지상 관측 자료가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자료는 한국형 환경 정지궤도 위성에서 나오는 자료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항공 측정과 같은 부정기 측정 자료라든지 아니면 원격 측정 자료들이 다 통합돼 가지고 입체 통합 관측망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 이것이 제 1세부가 한 일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냐, 이제 그 2세부에 넘겨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세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2세부는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초기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 초기장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디테일하게 드리겠지만은 자료 동화에 필요한 초기장 자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1세부가 한 일이 되고 2세부는 이 자료를 굉장히 유용하게 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상장과 배출장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시키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1세부에서 나왔었던 이제 뭐 지역별 측정, 슈퍼사이트 측정, 그리고 스모그 체인버 측정에서 만약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이 되면은 이 사실을 반영해서 한국형 대기질 모델 개발에 즉각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총괄,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보면은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기계학습 같은 요소들이 요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갖다가 총괄해서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의 이름을 CAMS라고 지었습니다. Korean Air Chemistry Modeling System. 그리고 버전 2.0을 개발하는 것, 이것이 저희 그 2세부에서 하는 일이 되겠고요. 이제 이게 개발이 되면은 이제 3세부 유성현 사장님께서 맡아주시고 계신데 3세부를 통해 가지고 현업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저기 화살표로 표시된 굵은 화살표로 표시된 요 부분이 저희가 하고 있는 메인 일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예보라고 하는 거는 그 예보는 보통 forecasting, 그리고 예측은 prediction. 이렇게 하는 것은 prediction이죠. 근데 이제 예측과 forecasting이 뭐가 다르냐면 여기에 이제 예보관의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보관 이제 사람인데 휴먼 예보관인데 요 1세부에서는 이 예보관, 지금 예보하고 있는 거는 현업부서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통합예보센터인데 여기에서 예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보관이 참조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는 것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보관의 판단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forecasting, prediction이 forecasting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예보관이 이제 휴먼 예보관, 아직까지 휴먼 예보관이고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요걸 갖다가 이제 인공지능까지도 도입해 가지고 인공지능 예보관까지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전체의 얼개가 되겠습니다. 대기질 예보 시스템은 선진국들은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랑스가 쉬메어, 그리고 독일에 이제 유레드시라는 게 있는데 가장 그 유명한 거는 EU의 ECMWF라고 굉장히 유명한 기관에서 CIFS라고 하는 모델을 이용해서 저기 전구 대기질 예보를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유명한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2018년 1월 2일부터 나사, 미국에 있는 나사 가다데 지마오 팀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2018년 1월 1일부터 지오스캠이라는 전구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전구 대기질 예보를 갖다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유명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요 ECMWF하고 나사의 시스템을 비팅하는 거죠. 동아시아에서는 뭐 저희가 살고 있는 데니까 당연히 여기보다 훨씬 더 훌륭한 품질의 예보 자료를 생산하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모델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저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가 인터뷰션 콜라보레이션도 많이 합니다. 여기 보면은 2018년도 11월 달 해운대에서 저희가 인터내셔널 워크숍을 한번 했었는데, 여기 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대머리진 친구 하나가 보이죠. 이 친구가 이제 ECMW에서 전구 대기질 예보를 책임지고 있는 빈센트 헨리 푸크 박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고, 그 옆에 이제 땅딸하고 땅딸한 이 친구가 있는데 지파왕 박사라고 중국의 대기질 예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IAP.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글로벌 그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요원들과 글로벌 콜라보레이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거고요. 저 1세부에 대한 설명은 제 발표 후에 저희 울산과기원의 송창근 교수님께서 좀 더 디테일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주로 2세부와 3세부 관련된 것, 아까 말씀드렸던 KA-CHEMS, Korean Air Chemistry Modeling System 버전 2.0 개발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저희 과제가 이게 뭐 현황 공유에도 이제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2020년 사실은 이제 계약이 맺어진 게 10월 20일 날 맺어졌습니다. 작년 10월 20일 날 맺어졌고,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킥오프 미팅을 미루다가 계속 미룰 수는 없어가지고 광주과학위원회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으로 대충 24명이 현장 참석, 그리고 17명이 온라인 참석해가지고 저희가 한 40여 명 참석해서 킥오프 미팅을 했다는 것을 이제 그런 현황을 공유해 드립니다. 예, 그런 얘기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시스템의 그 기본은 이제 CMAC, US EPA CMAC 버전 5.2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임프루브 시키고 업데이트 시키고 하는 일을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 단기 대기질 예보 정확도 제고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초기장입니다. 그리고 초기장을 위해서는 아까 그 1세부 송창원 교수님 맡긴 1세부에서 지상 관측 자료하고 환경 인공위성 자료를 자료 동화해서 초기장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요소 기술을 갖다 우리가 자료 동화라고 하고 3D바 앙상블 칼만 필터와 같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잠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그 외에 이제 기상장 배출장을 갖다가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그 인공지능, 기계학습이라는 기술 요소가 이제 전체 저희 KA-CHEMS라고 하는 그 시스템 내 요소에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롱 쇼텀 메모리 LSTM이라든지 아니면 XG 부스트, 파셜 CNN GAN, 그 랜덤 포레스트라는 이 다양한 것들이 들어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CMAC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CMAC에 있는 모델을 갖다 CMAC에 있는 케미컬 미케닉, 그러니까 모델이라고 하면은 대기질 모델이라고 하면은 그거의 브레인하고 하트, 그러니까 뇌와 심장은 케미스트리하고 에어로졸이죠. 그래서 이 케미스트리와 에어로졸을 갖다 죄다 바꿔버립니다. 상당 부분 일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델의 그 사람을 비유하면은 백본, 척추가 뭐냐면은 이제 그 트랜스포트 스킴이죠. 오염물질이 이동이 되죠. 장거리 이동도 일종의 이동인데, 이와 같은 어드벡션과 컨벡션 스킴인데 이것도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다 바꿔버리면 CMAC이 KA-CHEMS 버전 2.0으로 진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저희가 그 뭐 전략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맞춰 가지고 이제 자료동화, 배출장, 기상장, 그리고 기계학습, 대기화학, 에어로졸 스킴, 트랜스포트 스킴, 그리고 팔라스 모듈에 대해서 이와 같은 세부 항목에 대해서 일을 갖다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모든 기술 요소들 다 디테일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단기 대기질 예보 정확도 제고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뭐 세네 가지만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료 동화라는 것인데, 현재 그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통합예보센터에서 예보를 하죠. 예보를 하는데, 이제 크게 쓰는 거는 이제 그 기상장하고 배출장이라는 두 개의 인풋 자료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모델은 이제 주로 미국 모델, 케맥스라든지 아니면 CMAC 모델의 다른 버전들을 이용해서 요에 이제 다른 그 컨비네이션을 이용해서 한 20개 정도의 자료를 생산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앙상블로 해가지고 48시간 정도의 예보를 하는데, 그 예보 정확도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과제가 시작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단기 대기질 예보에 48시간 정도의 단기 대기질 예보의 정확도를 단시간에 획기적으로 상승시키는 방법은 이 기상장과 배출장에 더해서
제3의 인풋, 그러니까 초기장,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이 제3의 인풋을 갖다가 제공하면 단기 대기질 예보 정확도가 획기적으로 향상이 되고요. 이 초기장을 만들려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관측 자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관측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1세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상 관측 자료 그리고 환경 인공위성 자료 이 두 개를 갖다가 모델링과 믹스해서 수학적으로 섞습니다. 이 수학적으로 섞는 과정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자료 동화, 영어로는 데이터 어시밀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 동화에 관해서는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계속해서 개발해 오고 있는데 뭐 초기에는 옵티멀 인터포레이션 위드 칼만 필터 뭐 이런 기술에서 3D바 최근에 완성을 거의 했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에서는 저희가 앙상블 칼만 필터라고 하는 기술을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ENFKF가 이 앙상블 칼만 필터라는 기술이고 여기 코러스 AQ 기간입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여기 까만 동그라미가 측정된 PM이 2.5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파란색 블루 컬러가 초기장이 없었을 때의 모델링 생산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까만색보다 훨씬 밑에 있죠. 언더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까 24시간에 한 번씩 관측 자료가 들어가서 자료 동화를 해주면은 초록색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초록색이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까만색을 잘 따라가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단기 대기질 예보의 정확도를 단기간 내에 향상시킬 수 있다는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앙상블 3D바 앙상블 칼만 필터 그리고 앙상블 스퀘어루트 필터라고 또 그 앙상블 칼만 필터의 바리언트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 연구를 하고 있다. 뭐 위에서 보여드린 거는 이제 저거죠, 그죠? 데일리 베리에이션이고 다이어널 베리에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00시부터 24시까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빨간색이 앙상블 칼만 필터의 값인데 동그라미 측정치를 잘 따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은 초기장이 없었을 때, 그리고 가운데 이제 초록색이 3D 바를 썼을 때입니다. 그래서 앙상블 칼만 필터가 3D 바보다도 좋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자료동화 기법을 개발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가고요. 뭐 기상장 중요한데 이제 기상장에 관해서도 저희가 M10을 위주로 해서 UMM10, KIM-M10을 위주로 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배출장도 마찬가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인공지능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인공지능이 어떻으냐? 여기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RNN, Recurrent Neural Network이라고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재귀신경망 중에서 이제 LSTM, Long Short Term Memory라고 하는 기술을 저희가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나온 대기질 예보 데이터가 이제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겁니다. 동그라미가 이제 측정된 것이고요. 그래서 대구, 울산, 부산 보면은 요 파란색으로 된 동그라미들이 까만색 동그라미는 잘 따라가죠. 측정치를 그냥 잘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과 초록색이 있는데 빨간색과 초록색은 모델 결과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초기장을 안 줬을 때, 그리고 초록색은 아까 보셨듯이 초기장을 준 자료 동화를 한 모델링 결과를 보시면 되는데 뭐 보시기 어려우시면은 요 IOA를 보시면 됩니다. 인덱스 오브 어그리먼트에는 안에 이제 뭐 correlation bias 에러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IOA가 1에 가까울수록 퍼펙트해지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부산에서 IOA가 빨간색은 0.621이죠. 그런데 초록색은 0.730으로 확 올라갔죠. 그러니까 초기장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파란색은 0.791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대구, 울산, 부산에 대해서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LSTM이 생산한다. 그래서 이건 어디다 쓸 거냐? 아까 그 인공지능 예보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공지능 예보관을 쓰려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고요. 요거는 2019년 ACP의 저희 실험실에서 이제 이것도 저희 실험실에서 하는 건데 이제 퍼블리케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기술은 이제 2년 전에 한 다음에 전 세계에서 지금 이메일이 한 4-5건 받았습니다. 이거 시스템을 다 하려고. 그런데 줘도 의미가 없죠. 어차피 자기네들이 자기 데이터 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줘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버드에서도 학생이 연락이 왔었고, 그리고 영국, 체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시스템을 갖다 공유할 수 있는 연락이 왔는데 뭐 줘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 LSTM을 갖다가 이제 CNN하고 결합을 시킬 수 있는 Convolution Neural Network하고 결합하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이거 일을 하고 있는데 CNN하고 LSTM이 결합되면은 일종의 작은 스케일의 자율주행차 같은 기술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연구도 하고 있고요. 좀 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저희가 뭐 어쨌든 모델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모델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XG 부스트, Extreme Gradient Boosting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하면은 이것도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하는 건데. 바이어스 커렉션 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과 AI를 같이 병행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 XG 부스트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구글 캐글레를 휩쓸고 있는 가장 최고의 기술 머신러닝 패키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쓰면은 뭐 디테일한 건 설명을 못 드리겠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IOA 기준으로 0.83 그리고 히트 레이트 기준으로 78%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넘어가고요. 그리고 아까 모델의 브레인하고 하트는 케미스트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한국형 메커니즘을 갖다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빌드업하려면은 지금 현재 C맥 모델에 한 500개 정도의 리액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어떤 케미컬 메커니즘을 선택하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저희가 뭐 200개, 300개, 500개의 케미스트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근데 뭐 경험 있는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리액션을 갖다 한두 개 넣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게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집어넣으면은 어떤데 한두 개 넣는 것도 한 달이 걸리죠. 예, 굉장히 커다란 해슬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슬을 피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예 처음부터 인프라스트럭처를 갖다 만들었습니다. 그걸 갖다 이제 KFC 에디터라고 하는데 Korean Flexible Chemistry Editor라고 해서 이건 뭐 GUI 기반입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케미스트리를 갖다가 리액션을 갖다가 굉장히 쉽게 넣고 빼자. 뭐 제가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실사 사진 보여드리면 이런 거 이게 실제 사진인데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리액션을 갖다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 리액션에 관련된 리액션이니까 당연히 리액턴트가 있고 프로덕트가 있고 스토이키오메트리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 요타 해서 쭉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이게 서멀 리액션이니까 서멀 리액션 같은 경우는 리액션 레이트 콘스탄트가 있죠. 그래서 K0, K 인피니트를 정의하는 A0, A1, B0, B1, E0, E1. E0, E1은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것들을 갖다 요다가 쭉 집어넣은 다음에 그 엔터키 이렇게 톡 치면은 이게 1분 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달 일할 걸 경우에 따라서 한 달 일할 걸 갖다가 1분 만에 집어넣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핸디하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가장 핫한 아이템이 뭐냐면 아까 이제 계속해서 스모그 챔버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이제 세컨더리 올게닉 에어로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컨더리 올게닉 에어로졸이 요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하고 힙한 그런 것들인데 이 투 프로덕트 힐드 어프로치 뭐 VBS 뭐 저희가 다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투 프로덕트 힐드 어프로치 쓰려고 그러면은 이제 투 프로덕트니까 알파 1, 알파 2, 요 C1 스타, C2 스타 거기에 이제 아까 한화진 박사님이 김한진 죄송합니다. 김한진 박사님 말씀하신 델타 H, 엔탈피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 요 5개의 파라미터들이 필요한데 이거는 저희가 구할 수가 없죠. 이거는 스모그 체인버 그룹 아까 1-2 세부에서 이제 들어와야 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바로 여기 KFC SOA 에디터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그냥 톡 치면은 뭐 1분도 안 돼서 그냥 쏙 들어가 버리고 모델 빌드업 된 다음에 런 시키면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한 예인데 경북대학교 제가 실수를 많이 하네. 경북대학교 이모진 교수님하고 이제 콜라보레이션 하는데 요 빨간색이 이제 그 C맥에 원래 있는 에어로졸 SOA 일드 데이터고요. 톨로인, 메타잘린, 알파파이닌 그리고 초록색이 동아시아 그리고 한반도 상황에서의 일드 데이터입니다. 일드 데이터가 훨씬 높죠. 그 얘기는 뭐냐면 SOA를 더 많이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갖다가 저희가 KFC 에디터를 이용해서 이게 쏙 집어넣고 그리고 런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불광동 그리고 대전, 울산, 제주의 슈퍼사이즈 측정된 이 동그라미가 올가닉 에어로졸 전체의 농도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심의에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노란색이 있죠. 이 노란색이 원래 C맥 버전 5.2에 있던 일 데이터를 가지고 생산한 올가닉 에어로졸의 농도고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빨간색이 확 올라갔죠. 그래서 동그라미하고 굉장히 가까워졌죠. 이 부분이 저희가 새로운 일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차이가 디스크레펀스가 굉장히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실한 어드밴스를 만들었다는 점도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뭐 델타 H도 중요해가지고 델타 H에 관한 연구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에어졸 서머다이밍 모듈도 다 바꿔버릴 겁니다. 지금 아이솔로피아 바꾸는 게 아니고 애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솔로피아에다가 EQ 샘플 클라이밋이라고 막스 플랑크 인스티튜트에서 이제 개발한 모델 같은 하나 더해서 사용자들이 아이솔로피아를 쓰실 분은 아이솔로피아를 쓰시고, 그리고 만약 EQSM이 더 좋다 그러면 EQSM을 쓰시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웨드 앤 드라이 포지션도 폴리 디스퍼스드, 에어졸은 다분산이죠. 사이즈 디스퍼션이 있습니다. 이런 다분산 개념을 활용해서 저희가 그 웨트 드라이 데포지션 그리고 하이 그로스 스펙트를 계산할 수 있는 스킴을 만들고 있다는 점, 뭐 황사 제너레이션을 만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이제 모델의 백본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컨벡션과 어드벡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컨벡션과 어드벡션 스킴 최다 바꿔버린 거의 저기 연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컨벡션 같은 경우는 KF 스킴, 그리고 어드벡션 같은 경우는 오일러이 아닌 라그란지안 스킴을 집어넣어서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거는 그 저기 작년에 GMD에 이제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오일러리안 스킴을 라그란지안으로 바꾸면 IOA가 0.60에서 0.68로 증가하죠. 그래서 요거는 작년 저와 U of 휴스턴의 최현수 교수님 방에서 같이 해가지고 GMD Geo Scientific Model Development한데 모델을 냈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했던 컨벡티브 스킴 같은 경우도 저희 실험실하고 그리고 최현수 교수님 실험실하고 같이 해서 이것도 저기 지난주에 페이퍼가 억셉됐습니다. 억셉된 페이퍼의 이름이 제임스입니다. 잘 못 들어볼 것 같은데 Journal of Advances in Modeling Earth System이라고 해서, 원래 이 GMD는 아까 ACP도 그렇고 GMD는 그렇고 2주에서 나오는 저널, 상위 5에서 10% 정도 상위 저널이고요. 요 제임스는 AGU에서 GMD와 같이 해가지고 미는 저널입니다. 안에 모델링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거의 최상위급의 저널에다 계속해서 퍼블리시했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희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뭐 그런 면도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자랑하려는 건 얘기보다는 이 저희 모델링 디벨롭먼트가 저희 커뮤니티, 사이언스 커뮤니티에서 그 인정받을 수 있는, 과학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디벨롭먼트에 있다는 걸 갖다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펄러시 모델이 예보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펄러시 모듈, 그러니까 소스 리셉터 릴레이션십을 갖다 할 수 있는 수학적으로 가장 정교한 모듈, 제가 핌 스킴이라고 하는데, 이 핌 스킴도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 나중에 되면은 3세부나 아니면 저기 4-1의 공성용 박사님이 많이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현업화 지원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현업화 지원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가 만드는 것은 KA-CAMS 버전 2.0을 개발하는 거고, 그리고 현재 만들어진 것은 1.0. 그래서 단기 대기를 예보 시스템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제 1.5까지 개발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과제가 끝날 때쯤에서 2.0 개발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1.0까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가 테스트베드가 2개가 있습니다. 아까 코러스 AQ 보여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 테스트베드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6개월, 그 6개월 기간이 고농도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테스트베드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자세히 보시면 까만색이 이제 측정된 PM2.5의 농도고, 그리고 블루 컬러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저희 다양한 방법으로 뭐 해서 얻어진 그 예측값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블루 실선하고 그리고 검은색 점선하고가 꽤 잘 맞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해보면은 IOA가 0.75, 그리고 히드레이트 같은 경우는 83% 정도까지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하려고 그러면은 하드웨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건 실제 저희가 구한 게 실제 사진입니다. 저희 실험실 내에, 광주과학원 저희 실험실 내에 와 같은 파랄 프로세싱 클러스터를 갖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보라고 하는 것은 컴퓨테이션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CPU 코어 테스트를 갖다가 노드도 늘려보고 코어도 늘려보고 하면서 계속하고, 그리고 컴퓨테이션 타임도 얼마나 시간이 정말 실전에서 얼마나 걸릴지를 갖다 계속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저희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KA-CAMS 버전 1.0을 개발을 했고 1.5까지 개발이 되면 그걸 갖다가 이제 미래기후하고 연결해서, 이 미래기후에서 이제 기술적인 요소들을 갖다 제공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 자료를 갖다 다 자동화합니다. 자동화해가지고 자동화한 자료를 갖다가 시각화하고 수치화해서 FTP로 현업기관에다 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업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예보센터가 예보에 참조할 수 있도록, 예보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는 것을 지향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할 거냐? 뭐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했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내년 2월이나 3월부터 저희가 시작해서 향후 한 3년 정도 시범 사업 아니면 실제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올해 초에 저희가 서울역에서 이거 뭐 현황 공유회니까 올해 초에 서울역에서 저하고 그리고 이제 송창근 교수님 그리고 이대균 센터장님 그리고 이재범 연구관이 모여가지고 4인이 모여서 5인 이상이 안 된다고 그래서 4인이 모여가지고 저기 사전 연구체 협의를 했고요. 연구체 협의를 한 달 후에는 이제 저희 팀만 모여가지고 송창근 교수 그리고 유성현 사장 그리고 김영기 기사 그리고 유준혁 학생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그 정의 자동화해야 될 요소들에 대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 화살표들이 이제 자동화해야 될 21개의 공정이기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중에서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것은 이미 있습니다. 미래기후에서 이미 자동화를 완료한 거고요. 그리고 요 빨간색으로 요 분홍이라고 해서 주황으로 옅은 주황으로 표현된 거는 저희 과기원에서 리눅스 크론 탭을 이용해서 자동화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 시스템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거는 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10개 정도, 9개에서 10개 정도의 화살표만을 자동화하면 되는데 뭐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기술 요소는 같습니다. FTP 시스템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아주 어렵지 않을 거라고는 제 생각하는데 뭐 기술을 개발하는 게 원래 뭐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요소들이 갖고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 예측으로는 꽤 많이 진행을 했고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각화 시스템, 그러니까 국립환경과학원과 같은 시각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공해야 그쪽에서 이용하기도 편하고 불만도 없겠죠. 그래서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뭐 이건 뭐 당연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국립환경과학원 대길통합예보센터의 시각화 시스템을 미래기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는 이미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각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사업단 연계는 제가 발표하는 와중에 요소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